네, 이마트 안녕하세요. 유한타 이진현입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 2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6억 원 수준을 기록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할인점이 GP 마진이 전년 대비해서 40bp 정도 훼손되었던 부분과 함께 쓱닷컴의 적자가 확대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점 성장률의 반등폭은 점진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GP 마진이 전년 대비해서 40bp 정도 하락한 것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GMV 성장률이 19% 수준으로 1분기보다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쓱닷컴이 1분기 실적도 그렇고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성장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수익성을 조금 더 우위에 가져가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자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키면서 앞으로 이런 GMV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전환을 한 모습인 거고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적자가 전년 대비해서 130억 정도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실적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기준점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할인점 기준점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수요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가공식품의 판가 인상 행렬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별도단에서는 할인점은 어느 정도 이익을 끌어올려 주면서 트레이더스의 이익이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별도단에서 트레이더스의 이익 비중은 30% 수준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할인점이 조금씩 증익을 이뤄나가는 상황에서 트레이더스가 끌어올려 준다라고 하면 전체 별도의 영업이익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또 다른 축인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MS 확대 전략을 취하면서 2023년까지 GMV 10조 원을 달성하겠다. 연평균 30%거든요. 그래서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되게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이에 대한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올해 사실 연말 기준으로 13만 5천 건의 배송 캐파를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이었었는데, 이거를 당초 계획보다 15,000건 늘린 15만 캐파로 늘려나가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풀피먼트 서비스까지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의 자기들의 역량들보다는 이베이 코리아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창출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베이 코리아와의 시너지 창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언론상에서 가끔씩 나오고 있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PP센터 같은 부분을 주말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벽 배송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쓱닷컴의 사업 확장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합해 볼 수 있는 거는 할인점이 기준점 성장률 턴어라운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고, 트레이더스의 이익 비중은 올라오면서 별도단의 이익은 안정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 그리고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MS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동시에 이베이 코리아와의 시너지도 꾀하고 있다라는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타벅스의 연결 편입 효과를 통해서 이익의 질 자체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여기서 스타벅스가 연결단에 편입이 되면서 지분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쓱닷컴의 상장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고, 또 다른 기타 연결 자회사들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3분기가 과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은 올해 연간 BEP 가능성을 꽤 높여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의 점포수가 6,000개, 경쟁사들 탑티어 점포수가 15,000개라고 하면 사실 15,000개에 3조, 6,000개라고 하면 얼마가 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있어서 결국 연간 BEP를 달성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마트24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고 또 적극적인 호텔 출점 때문에 조금 실적이 계속 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분기당 한 200억 정도의 부담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 조선호텔 같은 경우도 출점이 일단 지난 조선 팰리스 오픈하면서 일단락 되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도 점진적으로 안정이 되는 상황으로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호텔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턴어라운드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부분, 그리고 좋았던 부분은 더 좋아지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더욱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당사 유통 의견, 타픽 의견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마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